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먼저 요약점 먼저 봅시다. 제일 먼저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용어는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농지법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용어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225페이지 4번 자격만 잡아요. 자격 그러면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다연산 식물 재배지로 상시 종작하는 농작업에 얼마 이상이요? 2분의 1. 이 용어들은 한 번 나오면 두 번 다시 안 냅니다. 출제 이 비중이 낮으니까. 근데 다른 거는 다 써먹었는데 자격만 썼으니까 자격만 잡아놓고 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이 투입되면 자격으로 봅니다. 그 다음 2장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인데 농지 소유 첫 번째 소유 제한입니다. 대원칙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16명은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농지법 공부할 거면은 이 부분 포기하면 안 돼요. 농지법을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지만 농지법 공부한다 그러면 16명. 첫 번째 농산지를 소유한다.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학교 공공단체 생산단체. 세 번째 주말 체험영농. 네 번째 상속받은 경우. 다섯 번째 8년이상 경작 2인호. 여섯 번째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 취득소유. 일곱 번째 농지조정 허가하고 신고하고 취득하는 거. 여덟 번째 협의를 완료한 농지 소유하는 거. 즉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 취득소유. 아홉 번째 농지개발사업지에 있는 1,500 미만 농지. 열 번째 지능적 밖에서 최상단 하단 평균 경사리 15% 이상의 농지 영농 여건 불린 농지. 11번째에서 6명이 쫙 나와요. 동시에 농어촌공사, 농어촌인법, 공유소멸이, 토지수용, 공치법, 비축농지. 이거 자꾸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요. 16명은 농사한자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농지를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는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는 농사한지만 소유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위에 16명 중에서 2번하고 3번. 2번이 뭡니까? 학교 공공단체. 3번이 주말농장. 그 둘은 임대 사용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둘은 임대 사용대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둘은 임대 사용대가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은 임대 사용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실습한다고 농지를 샀어요. 그럼 사라고 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실습을 안 해요. 그것은 이제 임대 사용대가 아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처분 들어요. 처분. 농지 팔아라 라고 요구한다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샀다. 그래 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적이 이용 안 하면 시군구가 처분하라. 처분. 그러니까 2번, 3번은 임대 사용대가 안 되고 그 목적이 안 쓰면 처분이요. 처분.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면 안 된다. 국토개혁법에서 이러이런 자는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 상한은 딸랑 3개 있죠. 상속받아서 농사 안 졌을 때 8년 이상 경작 2농 또 주말농장 딱 3명만 소유 상한 받습니다. 첫 번째 상속받아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하면 만 이내. 8년 이상 경작하다 이농한다 만 이내. 주말 체험영농 1000 미만인데 그때 1000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 미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속하고 8년 이상 경작 이농이 상속 8년 이상 경작 이농 걔들이 자 상속 농산지면 만 이내. 근데 걔가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소유상은 없어요. 다 갖는 거예요. 8년 이상 경작하다 이농할 때는 만 이내만 가져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소유상한이 없이 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게 되면 상속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하면 만 이내.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했다. 다 8년 이상 경작 이농이 만 이내. 농어촌공사 위탁하면 다시 다. 주말농장 1000 미만. 이때 1000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 미만. 그 다음에 이제 농취증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은 첫 번째 누구한테 받느냐? 농지를 취득하고 싶은 자가 시, 구, 면장한테. 군수가 없어요. 군수가. 읍장, 면장. 군수 없음. 두 번째 그냥 가면 안 되고 농업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농사짓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계획 때 뭘 써야 되냐? 법에서 3개를 딱 3개는 반드시 쓰라. 첫 번째 면적.
그거를 봐야 농업인인지 아닌지 아니까. 두 번째, 노동력이나 장비 확보 방안. 세 번째, 소유한 자가 농지를 또 산다 그러면 현재 소유한 농지는 어떻겠습니까?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경영계획서 없이 그냥 와서 줄 테니까 그 6명.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주말농장, 세 번째 허가신고, 네 번째 천업에, 다섯 번째 경사 15%, 여섯 번째 비중농지. 그 6명은 경영계획서 없이 농취증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하면 시군면장은 4일 내줍니다. 경영계획서 안 만들면 이틀 내주고, 넘기면 예외 딱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외라 이제 농취증 안 받는데 그냥 산다 그냥. 15명인데 많은데 이게 그런대로 출제가 잘 되는 파트예요. 농지법에서는. 농취증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안 받는다. 거기 보게 되면 농지 소유 규제의 1 그럼 뭡니까? 국가지자체 4 상속 6 담보 8 협의완료 그 다음에 11에 다 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선멸이, 토지수용, 공치법 비축농지는 받아라 이런 얘기요. 이제 이걸 몇 번 연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국가자체, 상속, 담보, 협의완료 그리고 기타 5명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선멸이, 토지수용, 공치법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개를 동시에 빨리 읽으면 돼요. 합병분할 시효한매, 합병분할 시효한매, 합병분할 시효한매, 법인끼리 합병하는 거, 공농지 분할하는 거, 시효 취득하는 거, 법률규정 환매하는 거. 그래서 합병분할 시효한매. 마지막 하나 더,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취증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취증 첨부하고 그 밑에 기타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규안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취증 받은 걸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안에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안 받아요. 도시지역 안에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안 받는데 단 녹지지역 안에 농지여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옛날에는 농취증 받을 때 농지관리위원 사인 받았거든요. 이장님 사인.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농지관리위원 확인 제도는 없어졌어요. 이제 3번 농지처분인데 농지처분.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같은 사유가 있으면 1년 내 스스로 처분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니은, 니을, 미음. 세 개죠. 니은, 니을, 미음. 처분 사유도 아닌가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니은 그러면 니은은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3개월 지났다. 3개월 잡아놓고 니을 그러면 농지등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내 착수를 안 한다. 그 다음에 미음 보게 되면 소유상은 초과했다. 그때는 초과만 전부 파는 것이 아니고 초과만 팝니다. 초과만. 나머지는 수술 읽어봐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농지 처분 사유니까 그런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가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농지 소유자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팝니까 모르니까 안 파는 것이지. 그래서 박스 밑에 2번 시군구청장이 팔아야 한다가 아니고 팔아야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처분 통지. 1년 내에 팔아야 한다는 걸 통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은 뭐냐? 1년 내에 팔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이제 종종 확인 나가요. 확인 나갔더니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팔더라. 그때는 두 번째 처분 명령 나갑니다. 명령. 6개월 내에 이제 팔아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명. 6개월 내에 팔아라 라고 명하는데 여기서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는 팔든가 아니면 농어촌공사입니다. 또 토지주택공사 그러지 말고 농어촌공사 찾아가서 내 농지 사가세요. 요구합니다. 매수 청구. 농어촌공사가 어서 오세요. 절대만이 아니죠. 공시지가 기준. 단 실거래가 작으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은 자 6개월에 팔아라 라고 명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얘가 안 팔았어요. 그때는 방법 없습니다. 딱 2개만 잡아요. 4번 1년에 한 번씩 1번 농지 토지가격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 100분의 20, 한 번 100분의 20.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넘겨보게 되면 이제 3번. 처분 명령의 유예인데, 명령 유예는 이런 뜻이요. 자, 팔아야 합니다. 1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고 이제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파는지 안 파는지. 중간에 나가봤더니 얘가 안 팔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표정이 좀 안 대배요. 봐줬으면 하는 표정이에요. 그러면 어쩐답니까? 봐줍니까? 봐주지. 일단은 1년을 딱 끝나고 3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3년 동안. 처분 명령 안 하고. 근데 얘가 열심히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처분 의무가 없어졌어요. 명령 못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자 1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가봤더니 얘가 못 파니까 농어촌공사한테 내 농지 사세요가 아니고 이것은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농어촌공사가 그런 업무도 한다고. 농어촌공사한테 내 농지 팔아주세요라고 매도 위탁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면 시군구가 갔더니 위탁계약을 맺어놓고 가서 봤더니까 이제 농어촌공사 팔려고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못 파는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그런 농지 팔리지도 않아요. 어쩐다? 처분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3년이 지나도록 처분 명령을 안 받으면 그 상태에서 3년이 지나갔다고. 유예기간이 3년이니까 3년이 지나면 얘는 처분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게 처분 명령 유예예요. 그 다음에 농지 이용해서 대리경작인데 대리경작은 그러니까 지금 했던 부분에서 소유 제한 중요고 또 소유 상한도 중요고 농지증도 중요고 처분도 중요고 이게 농지법이 나오면 보통 두 문제 나오면 우리가 농지법 한 문제 잡는데 농지법은 한 문제 잡으려고 준비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 잡으려고. 그리고 지금 대리경작 임대차는 혹시 해보는 거고 농지 보존해야 되고 농지 전용하니까 6개 파트 해가지고 목표를 한 문제는 자꾸 이상한 데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농지법은 수업 시간 외에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되니까. 차라리 그거 할 때 농지법 공부하지 뭐 다른 거라고 다른 거. 수업 시간에만 하고 수업 시간에 듣는 걸로 한 문제는 충분히 맞추니까. 그러면 대리경작 내용은 별것도 없어요. 내용은 좀 자주 나오지. 완전 띄엄띄엄이니까 완전 혹시나. 대리경작은 농지 소유자가 농사짓고 방치하게 되면 그 개인 입장에서는 손실이에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되니까 손실이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 네가 하니까 대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시군구가 나서가지고 대리경작자 투입을 대리하는데 이런 농지에는 대리경작자 투입하면 안 돼요. 연작, 같은 작목을 계속하게 되면 땅 힘 떨어지죠. 어찌할 좀 쉬어줘야죠. 즉 지력 증진, 땅 힘 그리려고 쉰다. 1번, 2번이 그겁니다. 휴경지. 3번, 4번은 농지조정 허가받았어요? 신고했어요? 협의했어요?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받았어요? 그 말은 무늬만 농지예요. 무늬만 농지. 농지로 보일 뿐이지 이거 무늬만 농지다. 그러니까 휴경지하고 무늬만 농지를 뺀 나머지 유휴농지다. 누가? 시군구 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데 2번 누구를 데릴 거냐? 누구를? 그러면 그 휴경지 놀고 있는 유휴농지 옆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합니다. 근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딱히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생산자 단체나 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이 얘기고 대리경작자 지정은 2단계. 처음부터 지정 그러면 안 돼요. 지정할 것이다. 예고하고 예고 딱 한번 불만 있으면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10일 내에 와서 이의신청해요. 그러면 7일 내 결과 통보해주고 대리경작자 지정합니다. 대리경작 기간 이거는 암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대리경작 기간은 3년 이내. 그러니까 3년 대리경작 기간은 옛날에 1년인데 지금은 3년을 한다. 정한 없으면 3년이다. 대리경작자는 이제 남의 땅 썼으니까 사용료 돼야죠. 수확량의 10%를 2달 내 지급합니다. 수확량의 10%를 2달 내 지급. 안 받으면 공탁하면 되고 대리경작자 해지는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와 중도 해지가 있는데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는 이번까지 하고 다음부터 내가 하겠다 그러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신청하면 신청받고 한 달 내 해지 통보해 줍니다. 3개월 전 해지 신청 한 달 내 해지 통보. 기간 만료 전 해지 됩니까? 됩니다.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설명했다. 또 대리경작자 경작을 게을리한다.
토지 사용료 10%를 2달에 안 준다. 또 경쟁 때문에 못하겠다 포기한다. 그러면 중도라도 해지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임대차 등에 관한 사인데 임대, 사용대, 임대차 대상 농지는 아까 농지 소유 제한에 2번, 3번이 빠지는 거예요. 1 쫙 해가지고 4 내지 10이니까 2번이 누구냐? 학교. 3번 주말농장. 그 둘은 임대 상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되고 넘겨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4번 보면 60세 이상 고령으로 연세가 너무 많아요. 5년 이상 농업 경영했던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 임대 사용대 된다고. 시골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돼요. 50 안 넘는 사람이 없어요. 60 안 넘는 사람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되겠다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5번씩 5번 소유농지 앞에다 씁시다. 농업 경영 목적 좀 빠졌으니까 농업 경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농지. 갑이 이렇게 뭐 가지고 있어요? 농지가 농지. 갑이 이렇게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냐? 실제로 자기가 농사 지려고 농지 가지고 있다고. 경험 목적으로 뭐 가지고 있다? 농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을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을은 이거를 빌려가지고 임차에서 뭐 한다? 얘가 주말 체험 영농 하겠다. 이한테 빌려줄 수가 있다고. 실제로 농사 짓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누구한테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한테 빌려줄 수 있다. 또 얘는 누구한테 빌려냐? 병한테. 병은 빌려가가지고 병은 임대 사용돼가지고 얘가 또 이렇게 누구한테 주말 체험 영농하는 자들한테 빌려주는 거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고.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 찾아가가지고 나 좀 빌려주세요. 뭐하게? 주말 농장 하는 자들한테 빌려주는 걸 나는 업으로 하겠다고. 이 사람한테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놔야 돼요. 직접적으로 주말 농장 하겠다? 빌려주고 또 나는 너한테 빌려다가 주말 농장 하는 애한테 또 빌려주겠다. 그걸 업으로 한다. 이한테도 된다고. 그리고 6번은 오래 신설된 거니까 혹시나 작용한 농지를 우리가 보리 파종은 언제예요? 보리 언제 뿌리냐고. 농사 안 줘봤어요? 네, 가을에. 12월 달에 무슨 보리 뿌리냐, 12월 달에 싹이 좀 났어야지. 겨울에 보리밖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보리 언제 베요? 봄에 베죠.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 어쩌야 됩니까? 또 보리 심을 때가 묵혀야 되겠네? 그 중간에 이어가면 안 될까요? 그게 뭡니까? 이모작. 그래서 이모작 하기 위한 단기 임대차를 법을 갖다 만들었어요. 단기 임대차. 작용 농지를 이모작 하려고 8개월 이내 임대. 그 법에서 이제 인정했다고. 원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해야 되는데 이모작 한다고 단기 임대차를 몇 개월이요? 8개월 이내 인정합니다. 신설졌으면 혹시나. 그리고 임대차는 공법보다도 중개 실무에 실무. 여기서 설명 실무 가서 나오니까 좀 반하는 게 좋고. 임대차, 상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 서명계약. 그는 곧잘 나오고. 또 2번.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유에 관한 시군면장에 사인받고 농지를 인도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 효력이 있다고. 임대차 기간은 일단은 3년 이상입니다. 작용농지 이모작 할 때는 8개월 이내도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2번. 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작게 정하면 3년으로 본다고. 3번. 3년 이상 하는데 요즘 군대 기간이 몇 년이요? 몇 개월이요? 21개월. 혹시 군에 근무하나요? 21개월이 어떻게 알아서 21개월인지? 아들이 군대 갔겠지, 그러면 농사 짓고 있던 총각이 군대 가면서 임대를 한다고 3년 임대하라 그러면 갔다 와서 재퇴하고 1년 동안 쉬어야 되겠네. 기다려야 되겠네. 그래서 징집, 질병,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년 미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무슨 징집이지. 군대 갔을 때. 군대 간 경력은 3년 미만 할 수 있고 임차인도 3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은 날짜만 잡아요. 언제까지? 3개월 전까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전 임대했다.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된 것을 본다고. 4번 아니면 5번, 5번에 1번. 5번에 1번이 또 몇 번 났어요. 임대 농지 양수인은 간단하게 갑이 을한테 빌려줬죠. 이렇게 빌려줬죠. 근데 갑이 어쩌다고 병한테 팔았다고. 양수인은 네가 임대인이지 그러면 임대인의 집 그대로 승계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이 법에서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농지보전에서 1번 농업진흥적입니다. 농업진흥적 지정권에 남겨합시다. 국정이 아니고 시도예상. 진흥적은 진흥구역, 보호구역 두 가지 구분되는데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한데요. 농업 목적 이용한다. 경지 정리되어 있는 땅들. 그게 진흥구역. 보호구역은 물. 진흥구역의 용수확보 수질보전, 물보전이요. 진흥구역의 용수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자. 그게 보호구역. 그러면서 진흥지역 지정 대상지역은 진흥지역이 옛날 말로 하면 절대농지. 절대농지하고 완전 똑같진 않아요. 거의 절대농지 개념이에요. 절대농지 개념. 그러니까 규제가 강하고 농사만 보존만 해야 되니까 대상지 어디냐? 녹지, 관리, 농림, 잔연경. 단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그럼 좀 이따 문제 보면 광역시가 계속 광역시. 광역시 녹지는 지정하고 특별시 녹지는 제외하고. 그러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그러면 농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장도 나옵니다. 승인합니다. 승인. 농장이 승인하는데 승인을 딱 해주려고 하는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이 되면 미리 국장과 협의 좀 하고 승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흥지역 지정하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지정권자가 시도의사니까 시도의사가 해제하는데 우리는 해제는 1번에 가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자주 나오잖아요. 얘는 중요하지 않다고. 용도 지역이 가보면은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 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다. 그걸 알고 합격 후에는 다 잡아야 돼. 다. 합격 후에는 자꾸 얘기하지만 시험 끝나고 11월 달에 다시 와요. 11월 달에 다시 와가지고 실무 공부 좀 하면서 어떤 농지를 사야 나중에 돈 되는가 그것도 해야 되니까 답은 같은 농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니까 2만 미만이면 2만이면 6,000평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경지정리 쫙 돼 있다. 경지정리 돼 있는 이런 농지는 안 풀린다고. 안 풀리는데 도로가 이렇게 경지정리 이렇게 도로가 있죠. 도로가. 근데 농지에 딱 그 도로가 있는데 여기도 도로가 이런 식으로 도로가 하나 있고 또 여기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도로도 있으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농지는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별로 모양새가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농지가 있다. 이런 농지. 이거는 경지 정리된 거고 경지 정리가 안 된 거고 안 됐는데 이 구역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 전체 면적이 얼마 안 되면 2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2만 미만이다. 6,000평 미만이면 어쩐다고? 요즘은 지자체가 대부분 다 풀어주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니까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들어가더라도 저런 데는 들어가지 말의 얘기입니다. 6,000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지도가 원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할 때 뭐 할 겁니까? 주택한다. 좌우지간 돈 안 되는 건 주택이요. 작은 거 단타로 많이 쓸 수 있겠지만 돈은 안 되는 거요. 뭐 합시다? 공장을 합시다. 공장은 돈 되거든요. 상가 돈 되거든요. 땅 되거든요. 땅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땅 중개한 사람 90%는 다 죽었어요. 땅 중개가 안 되니까 10%가 남아서 움직이는 거고. 공장하자 공장. 인터넷 지도가 얼마나 잘 돼 있냐 그러면 자 나는 공장을 하겠습니다. 중개사입니다. 공장 전문 간판 딱 내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 없니까? 오죠. 와가지고 내가 공장 하려는데 500평 되는 공장을 하나 찾아주세요. 공장이 2층 3층짜리 전부 다 1층이죠. 그러면
500평 공장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냐고 그 사람한테. 근데 그 공장 어디 있죠? 찾아올 테니까. 그 사람 뭐라 하겠어요? 뭐 이런 게 다 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공장 찾을 때는 인터넷 지도 넣고 보면 원주를 갖다 확대해서 보면 공장은 건축물이니까 위성 지도 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나오는데 지붕에다 공장 그러고 찍어 나옵니까? 지붕에다 공장이라고 찍어놨어요? 안 찍어놨어요? 예. 알고 보면 찍어놨어요. 찍어놨어요. 공장이라고. 어떻게 찍어놨는가? 지붕 색깔이 이렇게, 지붕 색깔이 이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95% 공장이요. 그걸 볼 때, 그러니까 청색 되어 있다는가, 또 지붕 색깔이 주황색 되어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공장이라고. 그걸 보고 한다고. 그럼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있으면 공장이 이렇게 이런 공장이 있다. 나는 몇 평짜리? 500평 찾아야 된다. 이게 500평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인터넷 지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지도 보게 되면 쫙 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줄자. 딱 클릭 딱 해서 여기다 딱 해가지고 쫙 찍고 쫙 하게 되면 거리가 쫙 나와 이게. 이거 면적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줄자 밑에 뭐가 있어요? 이 사각이 있어요. 클릭하게 되면 이거 붙어 있는 거요. 여기다 딱 찍어놓고 점 찍고 딱 하게 되면 면적이 쫙 나온 거요. 몇 평 이렇게 계산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2만 제곱미터 6,000평인지 아닌지는 금방 찾아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런 걸 중개로 삼아줘야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농지 사겠습니까? 우리한테 안 와요. 농사 짓는 사람 누구한테 온다고? 이장한테. 그러면 이장도 겸업하면 좋고. 시골 가서 이장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장하면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집 옮겨서 출마 한번 해보세요. 이장 출마. 그래서 2천 미만 그래서 합격후에 좀 해야 되고 5번 주민의 의견 청취. 자, 시도에서는 농업진흥제 지정 변경 해제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지정한다, 변경한다, 해제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것도 있네. 그 넘어가고 행위자인데 이 진흥구역, 보호구역 행위자니 딱딱 한 번씩 나와가지고 절대 중요하게 안 보니까 대충 감으로. 진흥구역은 농지가 짓다는 농사지니까 규제가 강해요. 원칙은 농사와 직접 관련된 행위만 하는데 예외. 아무리 규제가 강해도 할 수 있는 개발이 4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만능, 주민생업, 문화재, 지하자원 그런 건 한다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만능이 뭡니까? 공용, 공공용, 국방, 군사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서 되는 거 보호구역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진흥구역 되는 거 보호구역은 다 되고 그리고 이게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잘 안 나오거든요. 다 잡지 말고 2만 미만, 3천 미만, 1000 미만 뒷차림 하지 말고. 올해 2차 준비하는 생이 꽤 많더라고요. 2차만 준비하는 분이 18,000대든가요? 9,000대든가요? 너무 많아 이거. 2차만 준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작년 문제를 왜 쓸데없이 쉽게 내가지고 작년 문제를 갖다 너무 좀 쉽게 낸 경향이 있었어요. 공법만 빼고. 공법은 쉬워도 어렵고 어렵도 어렵도. 공법은 대부분 사람들이 쉬워도 어렵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2만, 3천, 1000 극혐 하라고. 극혐만. 2만 미만. 2만이 먼저 와서 질문하지 말고 2만 미만, 3천 미만, 1000 미만. 보호구역에서 2만 미만, 3천 미만, 1000 미만. 그렇게 암기하면 나중에 문제 풀려요. 그 다음에 3번 한 필의 농지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4번 진흥적 농지 매수. 얘는 출제된 적 없지만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농업진흥적은 규제가 강해요. 규제가 강합니다. 농민들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국가가 팔지 말아겠나요? 아니요. 팔고 싶으면 파세요. 안 산다니까. 누가 안 산다고요? 규제가 사면 뭐하냐고. 농사만 지었는데. 그래서 안 팔리니까 어쩐다고? 구제 차원에서 국가가 사준다고. 그래서 진흥지역에 있는 누가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누구 찾아가서 농어촌 사서 내 농지 사주세요. 그래 어서 와라 사줄게. 공시가 줘야 되겠어요? 감정가 줘야 되겠어요? 사줄게 해놓고 공시가 주면 뒤지게 먹는 거예요. 이것은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뭐 줍니까? 감정가. 아까 네 농지 팔어.
그러니까 어쩐다고? 농업 정원에서 네가 사가라. 그때는 얼마 준다고? 공시지가. 그때는 공시지가. 농업진흥재개 농업인 농업법인이 내 농지 사가세요. 그때는 뭐라고? 감정가.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정도로 쓴 게 전용인데,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 받습니다. 누구한테? 국자. 누구? 국가. 무슨 국가가 허가한답니까? 국가가 허가합니다. 그만큼 농지는 규제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요? 국가. 그래서 국장입니다. 국장.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허가받는 어디로 간다? 세종시 간다.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어디로 가라고? 합격 후에는 원주시장한테. 규모가 좀 크면 강원도지사한테. 완전 크면 농장한테. 위임해주지, 위임. 근데 우리 시험 보는 측면에서 위임이 왜 나오냐, 위임이. 누가 한다? 농장이 한다.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농장.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가 안 받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첫 번째,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서 농지 전용. 하나만 말해봐요.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허가 받은 걸 본다. 그러니까 또 받을 필요가 없고. 두 번째, 협의를 거친 농지. 어디?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 허가 안 받아요. 세 번째, 신고했으니까. 신고했다. 그 말은 허가 받았다고 똑같은 얘기요. 신고하고 또 허가 받는 게 아니요. 네 번째, 산지관리법엔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없이 산을 불법으로 개간해가지고 농지 만들었다. 그 농지를 다시 뭐로 되돌린다? 산으로 되돌린다. 그때는 허가 안 받고 그냥 합니다. 근데 이 4번 내용은 이제 작년까지는 법이 인정했어요. 작년까지는 산을 갖다가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야금야금 개간해서 3년 동안 농사지면 농지라고 인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절대 인정 안 해줘. 올해부터는. 이제 산을 불법 개간해서 농지 만드는 것은 농지법에서 농지라고 인정을 안 하겠다. 올해부터는. 4번은 그 전에 해놓은 건 어떨까요? 그건 따라야지. 그 전에 해놓은 것은. 그래서 4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5번,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병 개하거나 공점 설치하면 하천관리청에 허가 받았다 그러니까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제한입니다. 농장시군구청장은 다음에 전용 허가 협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 제한할 수 있다. 그 말은 허가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공부 다 다시 해야 돼요. 전용 허가 안 나와요. 농지 전용이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허가 안 해줍니다. 농지 전용이 농지 계량시설 손괴한다. 허가 안 해줘. 전용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자금 전환이 불확실하면 허가 안 해줘. 면적이 목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면 허가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크게 4가지 묶여요. 4가지 잡았는데 빨리 읽어보고. 농지를 다음에 해당 용도로 일시 사용 제한자는 일시 사용 후 원상 회복 조건으로 시군구 허가, 국가 지자체는 협의해야 된다. 읽어봤으니까 첫 번째, 잘 들으세요. 4가지 구분할 테니까. 농지 전용은 허가도 있고 협의도 있고 신고도 있는데, 타용도 일시 사용은 허가하고 협의밖에 없어요. 뭐가 없다? 신고가 없다. 첫 번째, 신고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잠시 쓰고 농지로 복구, 원상, 회복 조건부로 허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전용이 아니에요.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 보존부담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허가권자가 누구냐? 시군구요. 시군구. 물론 국가적 협의고. 네 번째는 기간이 몇 년이냐? 기간이. 타용도 일시라는 건 도대체 몇 년이냐? 그걸 물어보면 첫 번째, 자, 건축법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업시설과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은 기본 몇 년? 7년 했다가 연장 몇 년? 5년. 최장 몇 년? 12년.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속 광물체결은 기본이 몇 년? 5년. 연장이 3년. 몇 년? 8년. 그렇게 해서 4가지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첫 번째 뭐가 없다? 신고가 없다. 두
두 번째, 복구조건 허가니까 전용이 아니다. 농지 보존부담금 안 낸다. 세 번째, 허가를 시군한다. 기간은 몇 년이냐? 농산물 강의 처리는 너는 7+5다. 토속 광물은 5+3이다. 현장사무소는 기간이란 게 없다. 그렇게 잡으라고. 5번 전용 허가 취소입니다. 농장이나 시군구 정장은 허가 신고한자가 다음 해당하면 허가 취소, 공사 중지, 사업금 축소, 사업계 변경, 기타 필요없이 명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박스에 디귿 잡고 디귿 먼저 암기하고 2년 1년.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이상 착수한다? 2년 이상 착수한다. 그리고 착수하고 몇 년 이상 중단? 1년 이상 중단.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취소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1, 3, 2, 1.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하면? 1년 내 착수하면. 공장은 몇 년? 3년. 공장이 어디에서? 농지에서 그러면 2년. 왜 2년이냐? 여기하고 맞춰야 된다, 그제? 아무리 공장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3년이지만 농지법은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작 안 하면 농지법이 먼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132가 되는 거예요. 132. 농지에서 허가받은 공장은 2년. 그래서 2년, 1년 암기해야 돼요. 농지전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이상 착수하거나 1년 이상 전달하면 끝맺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비읍, 특히 비읍. 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하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다른 법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중개사법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절대요, 상대요? 절대지, 절대. 다른 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법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은 절대 취소인데 특이하게도 농지법은 절대 취소가 아니라고. 엉뚱하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은 상대 취소고 취소할 수 있다고. 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에 대해는 절대적 취소니까 얘는 잘 잡아놔야지. 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에 따라 절대적 취소.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신고. 허가는 누구라고요? 농장이고 신고는 시군구인데 신고가 규제가 좀 더 약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하게 되면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들, 그 농사 짓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 생활과 관련된 용도면 신고입니다.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산물통강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산 관련 이용시설과 양의장, 양식장 등 어업용시설은 신고. 협의,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협의는 이제 행정청끼리예요. 국가나 지자체나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주상공 지정할 때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협의하고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도시계 시설 결정하는데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협의하고 결정해라. 또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농지가 있다 농장과 협의해라. 또 지자체장이 개발지원구에 관해 있는 농지 형질 변경, 녹지지에 관해 있는 농지 개발이 허가할 때 농장과 협의하고 한다. 용도 변경 승인입니다. 용도 변경 승인은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요? 머리가 좋아요. 단점은 뭐라고요? 머리가 좋아요. 자, 이게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농지에다 갑이 뭐 해야 되겠어요? 공장을 지어야 돼요. 공장 건축. 자, 농지를 공장 건축 뭐 해야 된다? 전용 해야 되는데 전용 허가가 안 나와요. 공장은 안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써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 공장 안 하고 뭐 할 거야? 주택 할 거야, 주택. 자,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집 지을 때 이렇게 집은 사각 지어야 돼요? 삼각 지어야 돼요? 동그랗게 지어야 돼요?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주택 한다 해서 나중에 공장 쓸 걸 대비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공장 이렇게 지을 걸 주택을 지어놓고 튼튼하게 지어놓고 나는 뭐라고 쓴다고? 주택을 쓴다고. 농지가 뭐가 됐어요? 주택이 됐어요. 이제 농지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공장으로 돌리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장점이에요. 딱 가려는데 여기서 뭐가 막고 있다? 돌아가면 되지. 이런 방법을 하니까 그냥 안 가고 돌아서 온다고. 돌아서 국민들이 돌아서 온다고. 국가도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이게 용도 변경 승인이요. 그러니까 농지가 전용되고 농지법 적용 안 받는다가 아니요. 5년 동안은 농지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농지가 규제가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전용된 농지를 5년 내 다른 목적을 쓴다. 그게 용도 변경이니까
다시 용도 변경 승인을 시군한테 받아라. 그리고 농지보존부담금은 누가 냅니까? 그러면 전용하는 자. 무슨 전용? 실질적 전용하는 자. 아까 말했죠. 타용도 일시 사용한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걔가 여기 와서 잘 나와요. 농지보존부담금 안 냅니다. 2번 분할납부가 올해는 갑자기 중요해진 게가 작년만 해도 안 중요했는데 올해는 중요해졌어요. 분할납부. 분할납부의 의미는 뭐냐? 금액이 너무 커요.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한 번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낸다. 왜요? 산업단지, 또 도시개발사업, 또 관광지, 중소기업 공장지, 사유암계라는 게 아니에요. 면적이 크네, 금액도 크다 이 얘기입니다. 2번은 자꾸 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존부담금 분할납부하고 잘 때는 일단은 먼저 몇 프로 낸다? 30%를 전용 허가 신고지 먼저 내는 거예요. 30% 먼저 내고 나머지 잔액은 몇 년 내? 4년 내 분할납부 하는데 최종 납부 시간은 준공검사 전까지요. 공사 완료 전, 준공 전. 한마디로 돈 안 낸 상태에서는 준공검사 해주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돈 받고 준공검사 해주는 얘기요. 분할납부는 30% 그리고 4년 그리고 준공 전까지 잔액을 납부한다. 2번 선납도 올해는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뭐라 했냐 그러면 작년에는 농지보존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 조건으로 전용 허가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납입 조건 허가가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납입 조건, 그래, 나중에 돈 낼게. 그래, 너 나중에 내라. 라고 허가했더니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띈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전까지, 무조건 신고 전까지 내는데, 전부 내요, 일부 내요.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지. 전부 또는 일부. 왜 또 일부냐? 전부 그래야지. 왜 또 일부냐? 그러면 분할납부 때문에 일부예요. 분할납부는 몇 프로? 30%를 허가 신고조 낸다. 그것 때문에 전부 일부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100% 전부 냅니다. 돈 내고 허가받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납이지. 원래 공법에서 이러이러한 조건부 허가인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인데 유일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납입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안 돼. 농지법 안 돼. 그 다음에 환급은 전용 안 하면 돌려주는 거고 감면은 좀 깎아주는데 감면할 수 있다. 문제가 나오면 옛날에는 납부하지 않는다로 바뀌어냈는데 지금은 납부하지 않는다가 그냥 감면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상식적으로 자기네가 하면은 자기네가 누구요?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또 농사짓고 있는 주민들이 하면 그러면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는 공용. 두 번째 중요산업시설. 세 번째 농사짓는 주민들이라는 게 뭡니까? 농지 전용 신고가 지역 주민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금액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상한선은 제곱미터당 얼마 넘지 못한다? 5만 원. 그러니까 최대 금액이 평당 얼마라고? 16만 5,290원. 나머지 내용 더 봐봤자 의미 없으니까 안 하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 문제 봅시다.